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여전히 씩씩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 심장 안에 여전히 따뜻하게 숨쉬고 있는 기억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조금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하셨어요. 엄만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아빠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으이구, 내 팔자야. 다른 집 남편들은 대기업의 변호사에 다들 번듯한 직업인데 하다못해 은행원이나 중소기업 과장만 돼서도 내가 이러고 안 살지. 남편 잘못 만난 죄로 평생 이 고생을 하고 사네. 그 당시 저희 아버진 벽돌 공장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엄만 매번 다른 집 남편들과 아빠를 비교하며 깎아내렸어요. 딸, 넌 꼭 명심해. 너희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 남잔 돈이야, 돈. 사람 착한 거 하나 필요 없어. 돈이 없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건 나쁜 거야. 알겠지? 난 우리 아빠 좋아. 아빠가 돈 못 벌어도 나한테는 아빠가 최고란 말이야. 누가 그 애비의 그 딸 아니랄까봐. 자식이라고 꼴랑 두리는 것도 내 마음을 몰라주네. 너도 엄마가 남편 잘 만나서 한도 빵빵한 카드 들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 좋지 않겠어?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건 전부 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아빤 늘 불만뿐인 엄마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셨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제가 13살이던 무렵 이혼을 하셨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혼 이후였습니다. 아빤 야근하는 날이 많고 종일 공장에서 일하셨기에 어린 오빠절 도맡아 키울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엄마가 저희 남매를 데려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엄만 잔인한 말로 울고 있는 저를 멀리 떼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만 없어도 새 인생 사는데 혹을 2개씩이나 달고 뭐 어떡하라고? 어차피 너흰 서씨 집안 식구들이잖아. 나 아주 서씨라면 이제 지긋지긋하거든? 그러니까 너희 아빠한테 가. 엄만 아빠 이혼하자마자 재혼할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이후에 정말로 엄만 2년도 안 지나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남매에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으셨고요. 엄마가 아예 떠나버리신 후 아빤 저희 할머니 댁에 맡겼어요. 할머니는 버림받은 저희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셨죠. 내 강아지들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왜 이렇게 말랐어? 그동안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준 거야? 불쌍한 내 새끼들. 할미가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마. 얼른 들어가자. 할머니는 엄마 없이 자란 저를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엔 관심도 없던 엄마보다 조금 투박하지만 따뜻한 할머니 품이 훨씬 좋았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저희 걱정만 하다 가셨습니다. 할머니, 기운 좀 내세요. 저 대학 가는 것도 보고 나중에 시집갈 때 신랑감도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없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울지 마라. 우리 강아지 울지 마. 이 할머니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네 오빠랑 사이좋게 지내. 네 아빤 불쌍한 사람이니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할머니는 제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고단했던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늘로 떠나셨답니다. 그때 전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빨리 돈을 벌어 자립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가지 않고 대기업 생산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악바리가 된 건 저희 오빠의 영향도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사춘기 때 부모님의 이혼을 겪고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성인이 된 이후엔 조금 철이 드나 싶었는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빠는 27살쯤에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새언니를 집에 데려왔어요. 아버님, 저희 결혼하는데 당연히 좀 도와주시는 거겠죠? 이 사람한테 듣자 하니 어릴 때도 늘 떨어져 지냈다면서요.
어릴 때 못 해주신 거 저희 결혼할 때라도 해주셔야죠. 새언닌 저희 아빠에게 대놓고 결혼 자금을 달라고 말했고 오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저 허허 웃고만 있더라고요. 새언니, 결혼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해요? 엄연히 또 다른 가정을 이뤄서 독립하는 거잖아요. 독립이요. 근데 마치 우리 아빠한테 돈이라도 맡겨뒀다는 듯이 말하시네요. 아가씨 나보다 나이도 한 살 어린 걸로 아는데 말투가 좀 건방지네요. 저와 새언닌 처음부터 툭하면 부딪히곤 했습니다. 저희 오빤 당연히 중간에서 중재도 못했고 아빠가 오히려 둘 사이를 말리곤 하셨죠. 은정아, 너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새언니 너보다 손윗 사람이다. 예의를 지켜. 그리고 새아가 너도 네 남편 동생이면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되겠어? 죄송해요 아버님. 근데 아가씨가 매번 제게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요. 누가 신우 아니랄까봐. 새언닌 대놓고 여우짓을 했고 아빠는 결국 오빠에게 5천만 원을 해주셨어요. 전 그 돈이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 번 돈인지 알기에 오빠 새언니가 더욱 얄미웠습니다. 하지만 더 수상한 건 그로부터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저 은정아, 혹시 아빠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아빠가 다음 달에 당장 갚으마. 돈이요? 빌려드릴 순 있는데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 무렵 아빤 자꾸 제게 얼마씩 돈을 빌려가셨어요. 처음엔 아빠도 쓰실 때가 있겠지 싶어 더 묻지도 않고 바로 돈을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빈도가 잦아지니 좀 수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제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길래 조금 강하게 물었어요. 저 아빠에게 드리는 돈 하나도 안 아깝거든요. 근데 대체 어디다 돈을 쓰시길래 자꾸 그러시는 줄 알아야겠어요. 아빠 이때까지 모으신 돈도 있고 노후 자금도 따로 마련해 두신 거로 아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자 아빤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그제야 제게 솔직히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그동안은 너희 남매간 사이가 혹여나 나빠질까봐 내가 아무 말 못했다. 사실 네 오빠가 그동안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내 노후 자금까지 다 들고 갔어. 내가 너희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맡긴 죄로 그 녀석이 달라는 대로 다 줬더니 이젠 걷잡을 수가 없구나. 놀랍게도 아빤 오빠에게 전 재산을 다 뺏기고 그마저도 모자라 저에게까지 돈을 빌려 오빠의 사업 자금을 도와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지던지요. 그 녀석이 돈 안 주면 중내산해 하는데 어쩌겠냐. 그래도 하나뿐이니 예비가 도와줘야지. 아빠, 오빠가 어떤 성격인지 아시면서 그 돈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미안한 마음이 들어도 그렇지. 아빠가 지금 연세에도 저희들 때문에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아는데 대체 언제까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오빠 아직 젊잖아요. 그 나이면 못할 게 없는데 아빠가 자꾸 이것저것 다 해주시니까 오빠가 계속 저러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그런다고 고마워하겠어요?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하겠죠. 전 속상한 마음에 아빠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빤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전 그 모습에 더 화가 나 결국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가 사람이야? 어떻게 결혼까지 한 사람이 아빠한테 그렇게 손을 벌려? 오빠가 싼 똥은 오빠가 치워야지. 아빠 통장에 얼마가 있는 줄이나 알아? 달랑 8만 원 있더라. 8만 원. 근데도 아빠한테 또 돈을 달라고 하고 싶어? 이때까지 오빠가 가져간 돈만 해도 2억이 넘어. 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부모면 자식이 힘들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뭘 그 정도로 전화해서 너까지 난리야? 왜? 너도 돈 받고 싶어서 이래? 질투나면 너도 좀 달라 그래. 오빤 따져묻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아빠도 제 바로 옆에서 통화를 듣고 계셨는데 오빠의 말에 상처를 아주 많이 받으셨어요. 참, 오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면
오빤 자식으로서 아빠한테 뭐 해드렸는데? 오빤 자식이면서 왜 효도를 안 해? 대체 장남인 네가 아빠한테 뭘 해드렸냐고. 네가 아주 결혼하더니 아예 구제불능이 됐구나. 뭐? 너 말 다 했어 지금? 됐고, 너도 내 사정 다 알았으면 이 오빠 좀 도와. 형제 좋다는 게 뭐야?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지. 이거 완전 정신 나갔네. 야, 너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그리고 아빠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말고. 아빠한테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으니까. 전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빤 참담한 심정으로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뭔가 결심하셨는지 그 이후로 오빠에게 주었던 모든 지원을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여기서 더 웃긴 건 아빠가 돈을 주지 않으니 오빠 세연이도 연락 한 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명절은 물론이고 아빠 생신 어버이날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아빠,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평생 피해의식에 쪄들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오빠 이참에 의절하시는 게 나아요. 아빤 제 말에 어떠한 대답도 없으셨지만 그 이후 다신 오빠를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빠의 연을 끊고 후련한 마음으로 몇 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이 됐을 무렵 드디어 저에게도 소중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소개팅 주선으로 만나게 된 남자는 단번에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저흰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샐러리맨이었는데 참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은정아, 오늘도 야근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리 줘봐. 내가 발 주물러 줄게. 종일 서서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남편은 종일 일하느라 더러운 제 발을 서슴없이 주물러 줄 만큼 다정한 사람이었답니다. 이뿐 아니라 가족들을 또 얼마나 자상하게 챙기는지 몰라요. 연애 때부터 무슨 날이면 항상 저희 아빠 선물도 꼭 챙겨보내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후엔 직접 찾아뵙고 인사도 자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사위 왔습니다.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오늘 장인어른과 좋은 안주에 반주하고 싶어서 분위기 괜찮은 곳으로 예약해두었어요. 제가 차로 모실 테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내가 우리 박서방이랑 은정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네.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어른들을 잘 챙기나 몰라. 사돈께서 아드님을 너무나 훌륭하게 기르셨네. 아빠 말씀처럼 남편은 소문난 효자였답니다. 사실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님이 암투병 중이셨거든요.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 텐데 남편은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병간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도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님 입원해 계시는 병실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성가시 여자친구 서은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가 많이 늦었죠? 어머님 뵙고 싶어서 피곤하실 줄 알지만 직접 찾아왔어요. 아이고, 우리 성간이 색시될 사람이구나. 와줘서 고맙다. 내가 몸이 이래서 손님 대접도 못하고 병실에서 인사하게 됐네. 그래도 내가 좀 일어나서 우리 예비 며느리 봐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편히 누워 계셔도 돼요. 성간 씨가 평소에 어머님 말씀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항상 정 많고 따뜻한 어머니라면서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아. 엄마가 아파서 우리 아들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결혼할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내가 저녁밥도 못 해줬네.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 결혼식엔 꼭 참석해야 할 텐데 그게 걱정이야. 시어머님은 결국 그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남편도 몰래 뒤돌아 눈물을 훔쳤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남편은 꼭 그러실 수 있을 거라며 시어머님을 다정하게 안아드렸어요. 그 이후 저흰 시어머님 때문이라도 결혼식을 좀 서둘렀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희 아빠에겐 듬직한 사이로 합격 도장을 받았고 저도 얼마 뒤 시아버님을 찾아뵀을 때 정말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드디어 우리 며느리 왔는가. 만나서 반가워. 자네도 알겠지만 내가 아들만 둘이라 아주 며느리 볼 날만 기다리며 살았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나니 더더욱 반갑구만. 시아버님은 절 정말로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그런데 전 시아버님을 처음 뵙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키도 178cm로 연세에 비해 무척 크셨고 옷 입는 센스도 탁월하셨거든요. 무엇보다 꼭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엄청 미남이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바로 시아버님의 직업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멋지시지? 사실 아버지가 트로트 가수시거든. 그래서 옷 입는 스타일이나 외모를 가꾸시는 게 좀 남다르셔. 시아버님은 비록 무명 가수였지만 각종 행사 지역 축제 무대에 자주 오르며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직업이 직업인 만큼 늘 유쾌하시고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간혹 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님 얘기가 나오면 금세 눈물을 보이셨어요. 내가 가수인지 뭔지 딴따라 한다고 우리 아내를 너무 고생시켰어. 생활비도 제때 못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음반 낸다 의상 맞춘다고 돈까지 갖다 쓰고 말이야. 내가 몇 번이나 기획사 사기도 당했거든. 나 때문에 아내가 식당 일까지 하면서 애들 키우고 내 뒷바라지까지 했어. 이제 늙음하게라도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저렇게 무서운 병을 얻었네. 가끔 시아버님을 뵈러 병원에 가서도 시아버님은 자주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시어머님이 더 씩씩한 목소리로 아버님을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아픈 건 아닌지 다 내 잘못 같아. 차라리 내가 아팠어 했는데 나이 들더니 눈물만 많아졌네.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나 당신이 노래 불러줄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알아? 우리 연애 때 생각나? 당신이 늘 내가 좋다는 노래 연습해서 불러줬었잖아. 그때 참 행복했었는데. 그치? 전 시부모님의 애틋한 모습을 보며 저도 꼭 저런 부부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시어머님은 병원 생활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돌아오셨어요.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그동안 병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 우리 아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조금 더 힘을 내봐야지. 그때 저희 모두가 시어머님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오랜만에 안방 침대에 누우신 어머니께 멋지게 노래 한 수절을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람아. 시아버님은 노래 부르시다가 목이 막혀 결국 끝까지 부르지 못하셨고 그걸 지켜보는 남편과 저도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열린 저희 결혼식에 시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참석하셨어요. 이렇게 아픈 시어머님도 결혼식에 오셨는데 저희 오빠라는 인간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더라고요. 전 오빠 결혼할 때 엄청 좋은 침대를 큰돈 들여 선물했거든요. 아빠는 와서 서로 얼굴 붉힐 바엔 안 오는 게 낫다고 하셨지만 이젠 정말 오빠라는 인간을 제 인생에서 지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된 오빠 대신에 그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남편의 동생, 저희 시동생이었어요. 야, 형수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신데요. 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우리 형이 그동안 착하게 살긴 했나 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고 말이에요. 저희 시동생은 남편처럼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대단한 효자였고요. 결혼식 날에도 시동생이 축의금도 받아주고 저희와 함께 시어머님까지 살뜰하게 챙겼답니다. 간혹 결혼식 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다행히 제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끼리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성큼 다가온 이별까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결혼식이 끝나고 정확히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아가, 우리 며느리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너희 시아버진 상처도 많고 외로움도 많은 사람이야. 부디 날 대신에 너희들이 잘 챙겨주길 바라마. 시어머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아버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아버님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짧았지만 어머님과 함께한 시간들 오래도록 간직할게요. 제 대답에 시어머님은 안심하셨다는 듯 인자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내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실엔 울음소리만 가득했고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못하신 채 그 자리에 굳은 듯 서서 눈물만 흘리셨죠. 저흰 그렇게 눈물 속에 시어머님을 보내드렸어요. 혼자 남게 된 시아버님은 시동생과 함께 지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별을 겪고 4년이 흐른 어느 날 드디어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온 가족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은이라고 합니다. 다들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동서의 첫인상은 너무나 수줍고 귀여운 아가씨였어요. 실제로 동서는 알면 알수록 진국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남편과 긴 시간 상의했는데 앞으로 아버님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그래도 형님이 계신데 저희가 먼저 이런 결정을 해도 되는지 상의드리고 싶었어요. 시동생과 동선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시아버님이 걱정된다며 신혼 초부터 합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 아버님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내가 주책이지? 너희 시어머니도 없고 나이도 들고 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서 큰일이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가끔 무섭기까지 해. 그래서 너희들만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반가워. 저도 부쩍 외로움이 많아지신 시아버님이 걱정됐는데 동서가 먼저 아버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 이렇게 고맙고 미안한 일이 없더라고요. 이 밖에도 동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저와 먼저 상의하고 제 의견을 물었어요. 형님, 이번에 어머님 제사잖아요. 이번 제사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먼저 시장을 좀 볼까요? 시어머님도 안 계신데 동서가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니 맏며느린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동사전 시댁에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팔짱 끼고 시장을 다녔죠. 아유, 누구 집 며느리들이길래 동서지간끼리 저렇게 다정한지 몰라. 모르긴 몰라도 저 집 시부모님들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 가끔 시장에서 저희가 동서지간인 걸 아시는 분들을 보면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시아버님도 사이 좋은 저희 둘을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동서가 시집 온 이후 아버님도 훨씬 많이 웃으시고 저도 전보다 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게 되었죠. 저희 둘 다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님은 가끔 저희 둘을 앉혀놓고 노래도 불러주셨답니다. 우리 며느리들 고생 많았는데 내가 노래 한 소절 불러주마.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무렵 저흰 서로 얼굴만 봐도 절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행복한 시절이었거든요. 저희 시동생은 장가를 간 이후에도 늘 막내 동생같이 곰살맞게 굴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겨울 장갑인데 받으세요. 제 아내 거 사면서 형수님 생각나서 같이 샀어요. 형수 추위 많이 타시잖아요. 겨울에 꼭 장갑 끼고 다니세요. 시동생은 늘 동서 거 사면서 제 것도 샀다며 종종 선물을 해주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시동생에게 고마워 자주 시동생과 동서를 불러 밥도 사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죠. 전 형수님이 저희 형과 결혼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형이 결혼하고 나서 많이 밝아졌어요. 웃기도 잘 웃는 것 같고 부쩍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좋아요. 저도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행복은 불행하게도 산산조각이 나서 저희 모두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내버렸답니다. 그날도 전 퇴근을 하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엔 오지도 않고 제게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여보, 큰일 났어. 성진이 말이야. 내 동생 성진이가 교통사고가 났대. 뭐라고? 서방님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지금 상태가 어떤데? 병원에 실려간 거야? 많이 다친 거야? 어? 모르겠어. 재수신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실신했다고 하고 지금 나도 바로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아버지도 병원으로 오실 거야. 당신도 바로 병원으로 와. 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택시를 타고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제발 크게 다친 게 아니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렸음에도 하늘은 저희 가족을 무참히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동생은 이미 유명을 달리한 후였거든요. 평소 영업직 일을 하던 시동생은 그날도 고속도로까지 타고 멀리 계시는 고객사로 가고 있었는데 졸음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던 차량이 그만 시동생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서방님, 눈 좀 떠봐요. 제발,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아직 걸음마도 못 댄 애들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가요. 혼자 남은 우리 동선 어떻게 살라고, 이 무심한 사람아. 그렇게 허무하게 시동생을 떠나보내고 시아버님은 며칠 만에 살이 10kg나 빠지셨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하셨어요. 이놈 자식아, 애비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경우가 어딨냐. 이놈 자식, 너 먼저 보내고 애비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한순간에 가버렸어. 성진아, 성진이 이놈아. 시아버님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연신 통곡하셨습니다. 항상 듬직하고 잘 웃고 온 가족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우리 서방님. 항상 제게 형수님 형수님 하며 절 부르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데 하물며 동선 얼마나 더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장례 기간 내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동선, 발인 날 겨우 시동생이 가는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여보, 놔두고 어디가. 우리 아이는 어쩌고 혼자 가버렸어. 우리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 이제 겨우 결혼한 지 5년이야. 근데 남은 50년을 당신 없이 나 혼자 살라고? 나쁜 사람.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동서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동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른 후 원래 시아버니가 살던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시아버님의 설득이 컸어요. 너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다 늙은 시애비 모시고 어떻게 살겠니? 애들 데리고 적당한 곳 찾아 이사하는 게 좋겠구나. 동선 처음엔 괜찮다고 몇 번이고 아버님을 설득했지만 결국 아버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제 시아버님이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이상 가지만 앞으로 전화 자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아버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식사도 꼭 거르지 말고 드세요. 그래, 너도 앞으로 건강 조심하고 부디 잘 지내길 바란다. 그동안 내 며느리가 되어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동선책에 아버님을 잘 부탁드린다며 몇 번이고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전 꼭 그러겠다며 동서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렇게 동서마저 떠나고 아버님 우려했던 대로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아들 잃은 슬픔과 며느리와 손주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셨나 봐요. 아버님, 오늘도 식사 안 하셨죠? 또 그러실까봐 제가 아이 옆에서 지켜볼 거예요.
아버님 식사 다 마치시고 약도 꼭 드셔야 돼요. 저와 남편은 최선을 다해 그런 아버님을 챙겼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도 시아버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돈 불쌍해서 어쩌냐. 자식 앞세운 고통을 어떻게 위로해드리겠어. 그래도 네가 옆에서 항상 챙겨드리고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늘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다 시아버님은 결국 입원까지 하셨어요. 마음의 병이 너무 깊은 탓이었죠. 남편도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기 너무 괴로워했어요. 결국 전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퇴원하시면 우리가 아버님 모시고 살자. 사실 이때까지 서방님하고 동서가 아버님 모신 것도 너무 미안했고, 나 이제 아버님 저대로 혼자 못 두겠어. 내가 큰며느리니까 훨씬 일찍 모셨어야 했는데 내 탓이 커. 정말 당신 괜찮겠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당신한테 이 은혜 갚을게. 그동안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당신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 꺼내고 있었어. 저희 부부는 아버님이 퇴원하시는 날 시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서 바로 저희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게 쉽게 낫질 않는구나. 집에 가봐야 또 혼자 있을 테고 그럼 자꾸 떠난 사람들 생각이 나. 근데 너희 어디 가는 거냐? 이건 우리 집 가는 방향이 아닌데. 아버님, 이제 저희가 아버님 모실 거예요. 저희랑 함께 지내세요. 저희가 그동안 애 키우고 사는 게 바쁘단 핑계로 자식된 둘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저희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그게 정말이야? 고맙다, 성가나. 어머마. 나 사실 그 집에 혼자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였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외로움이더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아버님을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아버님도 애들이 북적이는 저희 집을 참 좋아하셨어요. 아버님, 얼른 오셔서 식사하세요. 오늘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얘들아, 얼른 가서 할아버지께 식사하시라고 말씀드려.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저희랑 같이 먹어요. 전 일부러라도 시아버님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애들이랑 다 같이 바람이라도 쐬고 올까요? 그이한테 말해서 근교라도 드라이브 다녀오는 건 어떠세요? 아버님, 이 옷 좀 입어보세요. 색이 화사해서 아버님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역시 아버님 이목구비가 진해서 그런지 꼭 모델 같으신데요? 아버님, 오늘은 그이가 바빠서 저희끼리 나갔다 와야겠어요. 제가 아버님 팔짱 껴도 괜찮죠? 저 친정 아버지랑 다닐 때 항상 이렇게 팔짱 끼고 나란히 걷거든요. 확실히 가족들과 북적북적하게 지내다 보니 아버님도 점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말고도 아버님을 걱정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네요. 형님,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님 저 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건 바로 저희 동서였습니다. 아이고, 둘째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우리 둘째 손주도 왔구나. 그동안 할애비가 보고 싶었지? 요즘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입으시라고 백화점에서 외투랑 따뜻한 목도리를 좀 사왔어요. 아버님 멋쟁이셔서 항상 얇게 입고 다니시잖아요. 아버님은 동서를 보내긴 했지만 동서가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니 진심으로 반가워하셨어요. 동선 그 이후로도 종종 저희 집에 와 아버님도 챙겨드리고 저와도 자주 시간을 보냈답니다. 형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집에 식구가 많아서 밥 한 번 차리려고 해도 손이 많이 가잖아요. 제가 계속 아버님 모셨어야 했는데. 아유,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요즘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딱 요즘처럼만 지내면 바랄 게 없겠어. 저흰 예전처럼 같이 제사도 챙기고 명절이면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여 같이 음식도 해 먹으며 원래 행복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희가 아버님을 모신 지 5년 정도 흘렀을 때
전 벼락 맞은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제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큰 슬픔은 한순간에 절 덮쳐오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오늘 전화를 안 받아? 이 메시지 들으면 바로 연락 줘. 그날도 전 평소처럼 남편이 퇴근할 무렵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늘 어딜 가면 간다고 제게 가장 먼저 말하곤 했었거든요.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겨서 밤 10시, 11시가 돼서도 남편은 아무 소식이 없었죠. 저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건물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야근하던 직원들조차 모두 퇴근한 상태였어요. 이 사람이 대체 어딜 간 거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여보. 저의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뚜렷해졌고 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선 바로 남편의 위치 추적을 해주었어요. 저는 발만 동동 구르며 제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길 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위치가 생각보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혹시 핸드폰을 떨어뜨린 건가 싶어 남편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전 거기서 이미 의식을 잃고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남편의 사인은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겨우 40대 중반이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그 무렵 남편은 회사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책임져야 할 식구들은 많고 가장으로서 그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채 버텼던 사람이었어요. 요즘 실적도 잘 안 나오는데 밑에서 부하 직원들을 자꾸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성과 내라고 압박이 장난이 아니야. 어째 갈수록 회사 생활하기가 힘이 드네. 전 자꾸만 전부터 힘들다고 말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주 두통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것 같은데 손발이 저리다며 애들에게 안마를 받은 것 같은데 너무 늦은 후회였지만 전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여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머님과 서방님 떠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당신마저 이래. 이게 무슨 저주야 대체. 여보, 안 돼. 안 돼. 전 그때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시댁이 대체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시동생이 떠난 지 5년 만에 또 초상을 치르게 되었나요? 졸지 아빠를 잃게 된 10살배기 저의 아들딸은 엉엉 울며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 사진이 왜 저기 있어? 아빠 저기 있는 거 싫어. 우리 아빠 사진 내리자. 그리고 빨리 아빠 오라고 해. 엄마도 울고 할아버지도 우시는데 아빠는 어디 갔어? 어? 그땐 저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자꾸 울면서 보채는 아이들을 챙기지도 못했었네요. 그리고 저희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분이 계셨어요. 예상하셨겠지만 그건 하나 남은 혈육마저 떠나보낸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겨우 5년 만에 하나 남은 아들마저 앞세운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이 나쁜 놈들아. 너희가 어떻게 애비 가슴 이렇게 큰 대못을 박을 수가 있어. 성가나, 너만은 이 애비 곁을 지켰어야지. 너마저 나만 두고 떠나버리면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어. 내가 잘못했다. 이 애비가 잘못했어. 그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라. 내가 너 대신 지옥이든 저승이든 갈 테니까 제발 이게 꿈이라고 말해줘. 아버님은 내내 통곡하시다 결국 혼절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친정아빠가 오셔서 큰 도움을 주셨답니다. 박서방, 젊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급했어. 이제 애들 커가는 재미로 살아갈 나이에 혼자 훌쩍 어딜 간 게야. 아휴, 이 사람아. 아빠 눈물을 흘리면서도 절 대신에 아이들도 챙기고 조문객을 맞이하시느라 자리에 앉지도 못하셨어요. 아빠 덕분에 전 겨우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릴 수 있었죠. 여보, 그렇게 혼자 떠나니까 좋아? 어딜 가든 항상 나랑 함께 하기로 했으면서
애들이랑 아버님이 걱정돼서 나만 남겨둔 거야? 치, 여보, 앞으로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나 앞으로 씩씩하게 버틸게. 남은 가족들은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당신 하늘에서 어머님, 서방님 만나서 편히 잘 지내. 너무너무 사랑해, 내 남편. 많이 고맙고 미안했어. 하늘에서 나 꼭 기다려줄 거지? 내가 애들 잘 키우고 며느리를 잘 살다가 그때 당신 만나러 갈게. 시댁 식구들에게 닥친 이 비극은 여러 사람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다들 대체 무슨 팔자길래 줄초상이 나냐,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한마디씩 쉽게 내뱉더라고요. 그 모든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저희 가족들에게 남았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산재 인정을 받긴 했지만 그 알량한 돈마저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동서도 저만큼이나 슬퍼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눈물 지었어요.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저희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멀쩡했던 사람들 한순간에 뺏어가냔 말이에요. 우리 아주버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 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렇게 슬픔과 분노 속에서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가족들 모두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특히 아버님은 갑자기 크게 화를 내시며 절 내치셨습니다. 너도 이제 가라. 다 필요 없다. 이제 우리 남남 아니냐. 이제 서로 볼 필요도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버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가 왜 남남이에요? 전 아버님 끝까지 모실 거예요. 그이랑 저 약속했어요. 약속은 무슨 약속? 애비만 두고 떠난 그 불효자식이 무슨 약속을 해? 나 너만 보면 성간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너만 보면 아주 숨이 턱턱 막혀. 시아버님은 절 밀어내기로 작정하셨는지 가뜩이나 건강이 안 좋으신데 밥도 드시지 않고 매일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문 앞에 식사 놓고 갈게요. 저 나가 있을 테니까 제발 식사 좀 하세요. 지금 며칠째 물 한 모금 안 드셨잖아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방문은 열리지 않더라고요. 전 결국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따로 분가를 해야 했습니다. 저만 보면 숨도 못 쉬겠다고 하시니 아버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아버님 알겠어요. 제가 나갈게요. 그래도 꼭 식사는 하셔야 돼요. 약도 잘 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아버님. 아버님, 안에서 제 말 듣고 계시는 거죠? 전 결국 아버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도 수차례 전화도 드리고 집에도 찾아가 봤지만 끝내 아버님은 절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절 대신에 동서가 연락을 드려도 마찬가지였고요. 형님, 아버님이 너무 걱정돼요. 저대로 혼자 계시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어쩌겠어. 며느리들 다 싫다고 거부하시는데 나도 너무 속상해. 저러다 무슨 일이라도 또 날까봐. 이제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그때 저희 시아버님이 70대 중반을 넘기신 연세였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날들을 견딘 지 5개월쯤 흘렀습니다. 그날 전 잠이 오지 않아 새벽이 다 되도록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1시쯤 띠링하고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더라고요. 어머마, 나다. 혹시 내일 저녁 8시까지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놀랍게도 그건 아버님께 온 메시지였어요. 전 깜짝 놀라 당장 가겠다고 답장을 했고요. 드디어 아버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신 건가, 아니면 어디 아프신 건가 싶어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러면서 왜 하필 8시일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전 다음 날이 되자마자 회사에 오후 반차를 내고 일찍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동서에게도 이따 저녁 때 오라고 연락을 해두었고요. 아버님이 된장찌개 좋아하시는데 해물 넣고 된장찌개 끓일까? 아니야. 그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부드러운 음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 전 오랜만에 시아버님을 뵐 생각에 조금 들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시장을 보고 원래 말씀하셨던 8시보다 한참 빨리 아버님 댁에 도착했어요. 그때가 오후 5시쯤이었네요. 전 조금 들뜬 목소리로 아버님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죠.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놀랍게도 거실엔 막걸리 몇 병이 굴러다녔고 옆엔 현금 다발과 웬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더라고요. 아버님도 절 보고 깜짝 놀라시며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며 펄쩍 뛰셨어요. 전 아직도 그 현금 다발의 액수가 기억이 납니다. 그 돈은 무려 1억 190만 원이었어요. 아버님, 이 돈은 다 뭐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뭐고요? 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어 그 편지를 급하게 열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제 예상처럼 그 편지는 아버님의 유서였어요. 아버님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려고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해 현금으로 찾아두시곤 저희를 부르신 거였죠.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의 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며느라, 난 이제 하늘에 있는 내 아내와 두 아들 곁으로 가려고 한다. 한 많은 인생도 이만하면 됐어.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에게 몹쓸 짓인 걸 알지만 난 내 아내 내 아들들이 너무 그립구나. 내 전 재산은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그리고 내 손주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이날 이때까지 너희 덕분에 버텼어.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전 아버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며 소리치며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동서도 아버님 댁에 도착했더군요. 동선 깜짝 놀라 주저앉아 우는 절 부축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형님, 왜 그러세요? 아버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버님은 한눈에 봐도 약주를 많이 드신 상태였답니다. 아버님은 비틀거리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첫째야, 둘째야, 내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아버님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하늘에서 어머님과 아버님 아들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희더러 아버님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흉보고 있을걸요?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아마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버님이 전 재산을 정리하시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와 동선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부탁할게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버님 이러시면 저희도 못 살아요. 저희 제발 불쌍히 생각해서라도 이러시지 마세요. 저희 둘 다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아버님마저 안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애들 키우면서 살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울면서 매달리자 결국 아버님도 저희 앞에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너무 못난 모습만 보이는구나. 내가 어른으로서 널 위로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하거라. 그날 저흰 밤이 깊어가도록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그 소동을 겪고 난 이후 전 곧바로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건강검진도 하고 상담치료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전 다시 집으로 아버님을 모셨답니다. 그건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으신 친정 아빠의 제안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는 사돈 어른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구나. 그러지 말고 네가 다시 사돈 어르신을 모시면 안 되겠냐? 저도 그러려고요. 애들도 남편 빈자리 부쩍 힘들어하고 저도 아버님 걱정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저희 아빤 동갑이신 시아버님이 걱정되셨는지 이후에도 자주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아빤 조심스레 막걸리 잔을 들고 시아버님께 물으셨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둘 다 정말 굴곡 많은 인생을 보낸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돈? 이제 남은 세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면 참 좋겠어요. 같이 목욕탕도 가고, 이렇게 막걸리도 한잔하면서요. 사돈 어르신께 제가 참 폐를 끼쳤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에 제가 겨우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게 다 사돈 어르신께서 절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이후 마음이 잘 맞으셨는지 친정아빠 시아버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지내셨습니다. 함께 목욕탕에 다녀오시고 바둑도 두시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시는 것 같았어요. 전 두 분의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여행도 종종 함께하고 있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저희 아버님 건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으시더군요. 아마 심리적으로 너무 큰 충격이 있어서겠죠. 전 그걸 알고 난 뒤엔 평소보다 더 많이 아버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아버님,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아버님 손주들이 주말에 할아버지랑 놀러 가고 싶다고 난리예요. 엄마인 저보다 할아버지랑 노는 걸 더 좋아해서 어쩌면 좋아요? 이 녀석들이 할아버지 기분 좋아지라고 그렇게 예쁜 말만 해주는구나. 근데 어쩌냐? 난 우리 며느리랑 보내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데. 요즘 아버님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시고 어느 때보다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 큰애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어찌나 할아버지를 잘 챙기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엔 아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마, 이제와 생각해보니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한때 나같이 불운한 사람이 없을 거라며 하늘을 원망했는데 이제 보니 내 곁엔 착하고 현명한 며느리들도 있고 우리 아들들 쏙 빼닮은 손주들이 있지 않냐. 내 단짝 친구인 사돈 어르신도 계시고 말이다. 이만하면 복받은 인생이지. 그렇고 말고. 이게 다 네 덕분이다. 정말로 고맙구나. 아버님은 그 말씀을 하시며 살짝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전 진심 어린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저야말로 아버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저도 이렇게 버티고 사는걸요.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하늘에 계신 어머님, 제 남편, 서방이 만났을 때 우리 이렇게 잘 살다 왔다 하고 꼭 자랑해요. 이렇게 전 지금 두 분의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절 낳아주신 친정아버지, 또 한 분은 제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시아버님이세요. 두 아버님 곁에서 전 이제 큰 슬픔이 밀려와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순간들이 제겐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행복이 되었거든요. 이젠 왜 우리 가족만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는 원망 대신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지켜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시간이 흘러 하늘에 계신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서방님께 꼭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 끝까지 잘 살아냈어요. 먼저 떠나신 분들이 남겨준 사랑으로 가족들을 지키며 끝까지 씩씩하게 잘 살았어요. 제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저희 아버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